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른을 위한 동화 12 크리스마스 선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작가 오헬리는 미국 단편소설 작가로 1862년부터 1910년 동안 살았습니다.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이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내과 의사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려서 양친을 잃어 숙모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24살에는 오스틴으로 이주하면서 목장관리, 제도사, 기자, 은행원 등의 직업을 전전하였습니다. 25세쯤에 결혼했으며 1891년 오스틴 은행에 근무하면서 아내의 내조를 얻어 주간지를 창간했으며 지방신문에 유머러스한 일화를 기고하는 등 문필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34살인 1896년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도피했으나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36세에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병원에서 약제사로 일하면서 딸의 부양비를 벌기 위해 글을 썼고 즉각 잡지 독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으며 출감하면서 이름을 오헨리란 필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헨리의 말년은 악화된 건강, 금전상의 압박과 싸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얼룩졌습니다. 1907년에는 재혼을 했으나 불행했다고 합니다. 1910년 48세의 나이로 과로와 간경화, 당뇨병 등으로 뉴욕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286편의 단편을 발표하였고 대표작으로는 오늘 읽어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제가 어른을 위한 동화 6에서 읽어드렸던 마지막 잎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오헨리 지음 1달러 87센트 그것이 전부다. 그중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들이다. 동전은 식료품 가게 주인이나 채소 장사나 푸주간 주인과 수치심 때문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인색하게 값을 깎아서 한 푼, 두 푼씩 모은 것이다. 델라는 그것을 3번이나 세어보았다. 1달러 87센트. 그리고 내일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델라는 낡아빠진 헌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는 수밖에 없었다. 인생은 흐느껴 울며 또는 훌쩍거리며 또는 미소 지으며 사는 것인데 훌쩍거릴 때가 더 많다고 느껴졌다. 가구가 붙은 주 8달러의 아파트다. 그것은 정확히 말해서 거지 생활은 아니지만 걸식자 수용소라는 간판이 붙을 수 있을 정도의 것이다. 현관 아래에는 편지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편지함이 있고 눌러도 소리나지 않는 초인종이 있다. 거기에는 또한 제임스 딜링햄 영이라고 쓰인 문패가 걸려 있다. 그 집주인이 주급 30달러를 받는 경기가 좋았을 때는 그 딜링햄은 미풍에 흔들리곤 했다. 그러나 수입이 20달러로 된 지금 딜링햄이라는 글자도 D자 하나만으로 겸손하고 주제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흐려 보였다. 그러나 제임스 딜링햄 영 씨가 집에 도착하면 위층의 방에서 벌써 델라라고 소개된 제임스 딜링햄 영 부인이 짐이라고 소리치고 꼭 안아준다. 그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화장을 고쳤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두컴컴한 뒤뜰에서 담 쪽으로 기어가는 회색 고양이를 멍청이 바라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짐에게 선물을 사줄 돈은 겨우 1달러 87센트 뿐이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저축할 수 있는 돈 모두 저축했으나 결과는 고직 1달러 87센트 뿐이다. 수입은 주 20달러 이상 오르지 않았고 지출은 그녀가 계산했던 것보다 항상 많았다. 그녀는 겨우 1달러 87센트로 자기의 남편인 짐에게 선물을 사주어야 했다. 그녀는 짐에게 사줄 멋진 선물을 생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떤 것은 멋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귀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시시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짐이 소유한다면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주
$8의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울이 창문 사이에 벽에 걸려 있다. 여의고 민첩한 사람은 재빨리 위아래로 훑어보므로 해서 자신의 전신상을 볼 수 있다. 델라는 날씬해서 그와 같은 기술을 빨리 터득했다. 그녀는 갑자기 창가에서 몸을 돌려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으나 얼굴은 20초도 안 되어 혈색을 잃었다. 그녀는 빨리 머리를 풀어 길게 내려뜨렸다. 제임스 딜링햄 영 부부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두 개의 물건이 있다. 그 하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내려온 짐의 금시계요. 다른 하나는 델라의 머리였다. 만약 보석과 재물을 갖고 있는 시바 여왕이 건너편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말리려고 창밖으로 흘러내린 델라의 머리를 보고 자신이 가진 보석과 재물의 가치가 별것 아니라고 느꼈을 것이다. 또한 지하실까지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솔로몬 왕은 지나갈 때마다 꺼내보는 짐의 시계를 보고는 부러워서 턱수염을 뽑아버렸을 것이다. 델라의 머리는 갈색의 작은 폭포와 같이 반짝이며 잔물결 치듯이 찰랑거려 무릎 밑까지 흘러내렸고 마치 긴 옷과 같이 몸을 보호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머리를 빠르고 긴장하면서 틀어올렸다. 그녀가 잠시 동안 멈추고 서 있을 때 눈물이 한두 방울 낡은 붉은 카페트에 떨어졌다. 갈색의 낡은 자켓을 입고 갈색의 낡은 모자를 쓰고서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반짝이는 채로 스커트 자락을 날리며 그녀는 급히 거리로 뛰어나갔다. 그녀는 마담 소프로니 모든 종류의 머리카락 일체라는 간판이 있는 곳에서 멈췄다. 단숨에 뛰어들어가서 숨을 헐떡거리며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주인 여자는 몸집이 크고 희고 쌀쌀하게 생겨서 소프로니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습니까? 델라는 물었다. 예, 삽니다. 모자를 벗고 한번 봅시다. 라고 주인 여자는 말했다. 델라의 머리는 갈색의 작은 폭포처럼 물결쳤다. $20 드리죠. 주인 여자는 능숙한 솜씨로 머리를 만지며 말했다. 빨리 주세요. 델라는 말했다. 그로부터 2시간은 아주 빨리 지나갔다. 그녀는 짐에게 선물을 사려고 가게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마침내 어느 가게에서 알맞는 선물을 찾아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가게를 다 찾아보았으나 그와 같은 것은 어느 가게에서도 없었다. 그것은 디자인이 순수하고 간소한 백금 시계줄이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좋은 물건이 그렇듯 조잡한 장식이 아니라 물건의 내용물로서 물건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정말 짐의 시계에 맞는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보자마자 그것은 짐의 것이라고 알았다. 그것은 짐과 흡사했다. 정숙과 가치, 즉 이런저런 설명 없이도 가치가 있는 짐과 백금 시계줄처럼 정숙과 가치는 짐과 시계에 딱 맞는 어울리는 말들이다. 그녀는 그것을 $21에 사고 나머지 87센트를 가지고 급히 집으로 향했다. 짐은 그 시계줄이 달린 시계를 차고서 자기 친구들에게 시간을 가르쳐주고 싶어 할 것이다. 그 시계는 매우 훌륭했지만 시계줄 대신 낡은 가죽끈 때문에 짐은 가끔 시계를 숨겨서 몰래 보곤 했다. 델라는 집에 도착하자 흥분이 가라앉았고 이성을 찾아서 신중히 생각하겠다. 헤어 아이론기를 꺼내서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상처인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다. 헤어 아이론기로 머리를 다듬는다는 것은 언제나 큰일이었고 또 다정한 친구 같았으며 무척 힘든 매머드급의 일이기도 했다. 40분 만에 완성된 그녀의 머리는 작고 짧은 곱슬머리가 되어 개구장이 학생같이 보였다. 그녀는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주의 깊게 자세히 보았다. 만약 짐이 나를 2번 보기 전에 죽이지만 않는다면 그는 코니 아일랜드 합창단의 소녀같이 보인다고 말하겠지? 그렇지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겨우
$1 87센트로 무엇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그녀는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7시에 커피가 준비됐고 후라이팬을 뜨거워진 스토브에 올려 요리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짐은 늦은 적이 없었다. 델라는 손으로 시계줄을 포갠 다음 그이가 항상 들어오는 문 바로 옆 테이블 한 모퉁이에 앉았다. 그때 그녀는 저 아래 계단에서 한달음에 올라오는 짐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창백해졌다. 지금 그녀는 주님, 그가 나를 아직도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는 수척해지고 매우 심각해 보였다. 가엾은 친구. 그는 겨우 22살이었고 가족 부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는 새 오버코트가 필요했고 장갑도 역시 필요했다. 짐은 문 안으로 들어와서 메추라기의 냄새를 맡은 사냥개 모양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델라를 빤히 쳐다보았으며 그의 표정은 그녀가 알 수 없는 그리고 겁에 질리게 하는 표정이었다. 그것은 화냄도 놀람도 실망도 공포도 아닌 그녀가 생각했던 어느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이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델라는 테이블을 비켜서 그에게로 다가갔다. 여보 짐,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그녀는 외쳤다. 당신에게 선물을 하지 않고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없어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어요. 머리는 다시 자랄 거예요. 괜찮죠? 나는 머리를 잘라 팔아야만 했어요. 내 머리는 굉장히 빨리 자라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주세요, 짐.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요. 여보,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가를. 당신의 머리를 잘랐다고? 그는 힘든 정신노동 후에도 그런 상태까지는 경험해보지 않은 것처럼 가까스로 말했다. 잘라서 팔았어요. 어찌되었든 당신은 나를 좋아하죠? 머리가 없더라도 나는 나죠. 그렇죠? 라고 그녀는 말했다. 짐은 방을 호기심에 찬 눈으로 둘러보았다. 당신은 머리를 잘랐다고 말했지. 그는 거의 바보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잘라서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여보.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한 짓이니 용서해 주세요. 내 머리카락이 값지다 해도 그 어느 것도 당신에 대한 내 사랑보다는 값지지 않아요. 그녀는 감미롭게 계속 말했다. 여보, 식사를 준비할까요? 짐은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눈을 둥그렇게 떴다. 그리고는 델라를 꼭 껴안았다. 10초 동안 우리는 눈을 돌려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일주일에 $8와 1년에 $1,000,000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수학가나 재치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틀린 답을 말할 것이다. 동방 박사는 3가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으나 그 선물 중에도 답은 없었다. 이 알기 어려운 주장은 조금 후에 설명될 것이다. 짐은 오버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델라, 나를 오해하지 마. 머리카락을 잘랐건 이발을 했건 머리를 감았건 그것은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러나 그 꾸러미를 풀어본다면 당신은 내가 처음에 왜 그렇게 멍청했는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는 말했다. 희고 날렵한 손가락이 꾸러미의 끈과 종이를 풀었다. 환희와 기쁨의 환성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고 곧 여성 특유의 즐거운 눈물과 외침으로 변했다. 그것은 델라를 진정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었다. 거기에 빛이 있었다. 델라가 오랫동안 브로드웨이의 상점 진열장에 있는 것을 보고 갖기를 원했던 머리의 옆과 뒤에 꽂을 수 있는 한 세트의 빛이 거기 있었다. 아름답고 거북 조개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테를 두른 아름답고 윤이 나는 머리에 어울리는 빛이었다. 그녀는 그 빛들이 비싸다는 것을 안다. 그녀는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다만 갖고 싶어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빛들은 그녀의 것이 되었으나 빛을 꽂을 머리가 없어졌다. 그녀는 빛을 가슴에 껴안았다. 그녀는 눈물로 흐릿해진 눈으로 미소를 머금고 짐, 내 머리는 굉장히 빨리 자라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불에 댄 고양이 모양 팔짝 뛰면서 아 하고 기쁨의 환상을 올렸다. 짐은 아직도 그의 아름다운 선물을 보지 못하였다. 그녀는 선물을 정성스럽게 짐에게 건네주었다. 값지나 둔한 금속이 그녀의 밝고 강렬하고 아름다운 마음씨의 반사로 빛나는 것 같았다. 멋있죠, 여보? 그것을 사려고 온 시가지를 헤맸어요. 이제 당신은 하루에 100번씩 시계를 봐도 돼요. 시계를 이리 주세요. 시계줄이 시계와 어울리나 보고 싶어요. 짐은 시계를 건네주는 대신 침대에 주저앉아 손을 머리 뒤로 하고 미소 지었다. 델라,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잠시 치워둡시다. 선물이 너무 훌륭해서 당장 사용하기에는 아깝구려. 당신에게 선물할 돈을 마련하느라 시계를 팔았소. 이제 당신은 식사 준비나 하는 게 좋겠소.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방 박사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구유의 어린 예수에게 선물을 가져온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을 창조해내었다. 그들은 현명했으므로 선물도 의심할 여지도 없이 훌륭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중복되면 다시 바꿀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미국에서는 선물 받은 것을 또 받으면 백화점에 가서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있어서 사람들은 선물을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한다. 나는 여기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값진 보물들을 어이없게도 희생시켜버린 두 어리석은 젊은이들에 관한 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변변치 않은 글재주로나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 중 이들 두 사람이 가장 현명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동방박사와 같이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이상은 오엘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목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원래 제목은 The Gift of the Magi, 즉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오엘리는 위의 작품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예견하고 선물을 가져온 동방의 현자는 이름 그대로 현명했을 것이므로 훌륭한 선물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을 통해 가난한 짐과 델라가 주고받은 크리스마스 선물도 현자인 동방 박사의 선물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